어머니, 손주나 조용히 봐주고 얼른 가시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내가 너 편할 때 부르는 파출부니? 손주나 조용히 봐주고 가라고? 나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나름 편의도 봐주고 걱정돼서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구나? 가족이요? 죄송한데, 저한테 가족은 남편하고 자식들 뿐이에요. 제가 어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많은 걸 바라세요? 남편이 저한테 뭐라 하는 거면 몰라도 어머니가 왜 저한테 잔소리 하시냐고요. 그야, 주부가 방 안 치우고 청소 안 하고 요리 안 하는 거 다 나한테 떠맡기니까 그렇지. 내가 그전에도 너한테 이런 잔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매일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요. 솔직히 부담돼요. 제가 어머니 욕한 거는 사과드리는데요. 어머니도 매번 오셔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공짜로 써준다고 해서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애들 교육 방식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우리 부부 관계에도 참견하시고, 솔직히 어머니가 어디 멀리 이사 가서 다시는 안 오면 좋겠어요. 그냥 연 끊고 싶다고요. 그래, 알겠다. 여태까지 내가 미련했지. 앞으로는 간섭도 도움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너 뜻대로 해줄 테니까 말이야.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하남시에 사는 66세 강은숙 씨입니다. 6년 전 남편과의 사별 이후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은숙 씨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38세인 아들 민규는 같은 또래의 아내 지혜와 함께 8살 현우, 5살 민지 두 아이를 키우며 인근 지역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죠. 평소 은숙 씨는 손주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라 자주 만나지는 못했었죠.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이렇게 잘하는데 할머니인 내가 옆에서 못 보다니. 은숙 씨는 가끔 이런 아쉬움을 혼자 삼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전세금이 갑자기 많이 올랐어요. 집주인이 2억을 더 달라고 하네요. 은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급격히 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게 지혜가 혹시 어머니 집 쪽으로 이사 오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요. 아들이 말하는 어머니 집이란 은숙 씨가 하남 중심가에 보유하고 있는 빌라였습니다. 1층은 식당에 임대를 주고 2층은 깔끔한 주택으로 꾸며져 있었죠. 남편이 살아생전 노후를 대비해 마련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사실 그 집은 현재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죠. 지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그쪽이 교통도 편하고 아이들 학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월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은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냥 들어와서 살겠다는 얘기니? 죄송해요, 엄마.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전화를 끊고 은숙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집 월세는 월 120만 원으로 혼자 사는 은숙 씨에게는 소중한 생활비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손주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 돈보다는 가족이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숙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규야, 그 집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 정말요? 엄마 고마워요. 아들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은숙 씨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달 후 아들 가족은 정말로 은숙 씨의 상가 건물 2층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은숙 씨는 이사 전에 미리 집 안을 완전히 리모델링까지 해주었죠. 벽지를 새로 바르고
낡은 가전제품들을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하다. 신혼집 같아. 며느리도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은숙 씨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자주 올 거예요? 그럼 우리 현우 보고 싶을 때마다 올 거야. 야오. 좋아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나름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저희 부탁 들어주셔서. 뭘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하지만 은숙 씨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선량한 결정이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가져다 줄지를.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은숙 씨는 격일로 손주들을 보러 갔고 며느리도 차나 과일 같은 것을 챙겨주며 나름 환대했죠. 그런데 이사 온 지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저녁에 현우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정말 부탁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은숙 씨도 기꺼이 도와주었죠. 그런데 이런 부탁이 점점 자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민지 유치원 마중도 좀. 마트에서 장도 좀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애들 저녁도 좀 챙겨주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힘들겠구나 싶어서 은숙 씨도 별말 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바뀌어 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내일도 현우 픽업 부탁드려요. 내일 민지 체험학습 따라가 주세요. 부탁이 아니라 거의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은숙 씨가 집에 갈 때쯤 되면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셔도 돼요. 마치 일을 마친 가정부를 돌려보내는 것 같은 말투였죠. 은숙 씨는 서서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이런 것으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며느리도 아직 어리니까 조금 서툴 수도 있지. 은숙 씨는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며느리의 변화를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대함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줄은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들 가족이 이사 온 지 2달이 지나면서 은숙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침 7시. 은숙 씨의 하루는 며느리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현우 도시락 준비하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혹시 학교까지 데려다 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금방 갈게. 은숙 씨는 서둘러 옷을 입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어 아침마다 뛰어다니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부탁을 들어주려 했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현우를 내보내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게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오후에 민지 유치원 마중도 부탁드려요. 이미 다음 일까지 예약하는 거였죠. 점심시간이 되면 또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애들 급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네요. 점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 뭘 해줄까?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이나 계란말이 정도면 돼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집안일이 힘들다, 애들 때문에 쉴 틈이 없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은숙 씨를 호출했죠. 은숙 씨는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었습니다. 손주들 밥을 차려주고 빨래도 개어주고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와도 참고 견뎠죠.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들이 환하게 웃으며 안겨올 때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내일 마트에서 이것저것 좀 사다 주세요. 며느리가 건넨 메모지에는 빼곡히 적힌 장보기 목록이 있었습니다. 쌀 20kg,
생수 2박스, 각종 생활용품들. 은숙 씨는 무거운 짐들을 들고 2층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지만 며느리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거기 놓고 가세요. 현관 앞에 짐을 내려놓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요. 혹시 커피랑 케이크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응? 친구들이? 네, 맘카페에서 알게 된 엄마들이에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내가 무슨 파출부라도 되는 듯이 말하는구나. 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제가 했죠. 한 번만 부탁드려요. 주부가 요리 못하는 게 자랑이다 그래. 어머, 어머니 요즘 어디 가서 그런 말 하면 욕 먹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부라고 꼭 요리를 잘해야 하나요? 그럼 주부가 뭐 하는 건데? 그냥 이것저것 집 지키는 거죠. 제가 있으면 활기도 있고요. 에휴, 그냥 말을 말자. 며느리가 자신의 친구들 접대까지 시어머니에게 시키려 하는 걸 보고 나름의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숙 씨가 혈압약을 먹고 어지러움을 느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혹시 약국에서 소화제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요. 내일 가시면 안 돼요? 은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일로도 매일 불러대더니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다니.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중에 갈게. 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는 별다른 걱정이나 미안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숙 씨는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가야 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갑자기 열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병원에 데려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은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아플 때는 바쁘다며 거절하더니 오늘은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손주가 아프다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금방 갈게. 은숙 씨는 서둘러 현우를 데리고 소아과에 갔습니다. 다행히 단순 감기였지만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4시간을 꼬박 보냈죠. 저녁 늦게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감기래. 약 먹이고 푹 쉬면 된다고 하더라. 아,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가셔도 돼요.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은숙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은숙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목소리가 애교스럽게 변했죠. 하지만 일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시간당 급여를 주고 부린 가정부를 정리해고 시키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은숙 씨가 손주들과 놀아주다가 현우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리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은숙 씨는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사과했죠.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잘 좀 보라고 했잖아요. 이거 흉지면 어떡하실 건데요? 마치 은숙 씨가 돈을 받고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인 양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며느리가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안사돈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군요. 엄마, 오느라 힘들었죠? 차 한 잔 드릴게요. 거기 계세요. 과일도 깎아드릴게요. 어머, 우리 딸 현모양천에 우리 조서방은 좋겠어.
친정어머니에게는 극진히 모시면서 시어머니에게는 하인 부리듯 하는 그 이중성의 은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어머니가 가신 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청소 좀 부탁드려요. 오늘 사람들 와서 집이 좀 지저분해졌거든요?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어지럽힌 집을 시어머니에게 치우라고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은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대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해준 것이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래도 은숙 씨는 참았습니다.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손주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만 더 참자.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철이 들겠지.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숙 씨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지난주 토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역시 며느리의 전화로 시작되었죠. 어머니, 오늘 제가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래, 알겠어. 몇 시까지? 저녁 5시쯤까지만요? 너무 늦지는 않을 거예요. 은숙 씨는 별말 없이 손주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토요일이니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우와 민지는 할머니가 오자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하고 놀까요? 그래, 뭘 하고 싶은데? 레고 만들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김밥도 먹고 싶어요. 은숙 씨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고로 성을 만들고 김밥도 정성껏 말아주었죠.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다가 정말 피곤해졌습니다. 오후 4시쯤 현우와 민지가 낮잠을 자는 동안 은숙 씨도 방에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은숙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며느리가 예정보다 조금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죠.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반이었고 원래는 5시까지 있다 가기로 했지만 잠이 든 나머지 시간이 이렇게까지 가는지 몰랐죠. 은숙 씨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소파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나 집에 도착했어. 아마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한테서 온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통화를 계속했죠. 오늘 정말 재밌었어.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 은숙 씨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주방 쪽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물이라도 마시려는 모양이었죠.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야. 나 요즘 진짜 스트레스 죽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니까? 은숙 씨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일어나려던 움직임을 멈추고 그대로 누워있게 되었죠. 오늘도 애들 봐달라고 해서 와 있는데 손주 봐줄 수도 있지. 그런데 맨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고 간섭해서 짜증나 죽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큰 불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은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 사는 것 같아? 언제까지 우리 목에 매달려 있을 거야? 친구가 뭔가 말하자 며느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집 들어올 때도 보니까 이전 세입자 빼면서 쪼잔하게 월세 못 받는다고 아쉬워하더라고. 겨우 그거 가지고. 진짜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돈에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죽어서도 돈 싸들고 지옥 갈 기세야. 친구가 말리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너무해? 솔직한 거지. 매일 와서 감시하고 우리 살림살이 훤히 들여다보고 집 공짜로 써준다고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도 자꾸 할머니가 최고라고 세뇌시키려고 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누가 보면 지가 나은 줄. 은숙 씨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감시이고 간섭이었다니. 솔직히 시어머니 없으면 우리 얼마나 자유로울까.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해져. 며느리는 한참을 더 험담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야.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늙은이 뒷바라지만 할 거야? 은숙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지혜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전 통화 다 들었어.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전화를 끊고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게.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내 욕한 거 아니니? 다 들었다니까.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거라고? 그래, 돈 싸들고 가려고 한다. 왜?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너 같으면 진정이 되겠니? 어머니, 솔직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맨날 집에 와서 이것저것 잔소리만 하고 왜 방 안 치웠냐? 주부가 요리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나 하고.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원인 제공은 전부 어머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온 거니? 너가 손주 봐달라 해서 온 거잖니? 그럼 손주나 조용히 봐주고 얼른 가시면 되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내가 너 편할 때 부르는 파출부니? 손주나 조용히 봐주고 가라고? 나는 가족이니까 그래도 나름 편의도 봐주고 걱정돼서 잔소리도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었구나? 가족이요? 죄송한데 저한테 가족은 남편하고 자식들 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많은 걸 바라세요? 남편이 저한테 뭐라 하는 거면 몰라도 어머니가 왜 저한테 잔소리 하시냐고요. 그야, 주부가 방 안 치우고 청소 안 하고 요리 안 하는 거 다 나한테 맡기니까 그렇지. 내가 그전에도 너한테 이런 잔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매일 오셔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잖아요. 솔직히 부담돼요. 제가 어머니 욕한 거는 사과드리는데요. 어머니도 매번 오셔서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 공짜로 써준다고 해서 우리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간섭? 내가 언제 간섭했니? 애들 교육 방식에도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우리 부부 관계에도 참견하시고 며느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어디 멀리 이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지냈으면 해요. 그래, 알겠다. 여태까지 내가 미련했지. 앞으로는 간섭도 도움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너 뜻대로 해줄 테니까 말이야. 은숙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죠. 그날 밤부터 은숙 씨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이제 정말 거리를 두고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은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죠. 부동산 중개사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일요일에도 연락이 가능했거든요. 김 과장님, 저 은숙이에요. 아, 은숙 씨. 일요일 아침에 웬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가진 빌라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네? 그 건물 말씀이세요? 아드님네가 살고 계신. 맞아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김 과장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오랜 단골이라 별다른 질문 없이 응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시세보다 좀 낮게 나갈 수도 있는데 아시죠? 상관없어요. 빨리 처리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일 월요일부터 바로 매물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은숙 씨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한 대로 해주마.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라고 했으니까. 월요일부터 김 과장은 정말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남 중심가라 문의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그냥 가시더니 연락도 안 주시네요. 삐지셔서요? 제가 사과드릴 테니 마음 푸세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언제 오실 거예요? 은숙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 너도 알잖니? 내가 부담스럽다고 했으니까 거리 두고 지내자고 했잖아.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니야. 내 진심이었을 거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없으면 애들도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간섭 안 할게. 며느리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은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요일에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숙 씨,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현금 거래 가능한 분이라 계약도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정말요? 얼마예요? 시세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즉시 계약 가능하다고 하네요. 은숙 씨에게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그럼 금요일로 하죠. 목요일 저녁 아들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그러는데 요즘 연락도 안 되고 오지도 않으신다면서요. 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은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 며느리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리 두고 지내기로 했어. 그게 무슨... 지혜가 뭔 소리를 한 거예요? 궁금하면 내 아내한테 직접 물어봐.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은숙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민규야, 내일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저녁에 시간 내. 금요일 오후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매수자는 현금을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건실한 사업가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숙 씨는 아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급하게 부르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민규야, 너희 집 팔았다.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 주거라. 네? 아들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집을 왜 팔아요? 계약도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간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게 뭐예요? 은숙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내 아내가 원한 대로 해준 거야. 시어머니 부담스럽다고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그리고 나한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더라. 돈에 욕심 많은 노인네라고도 하고. 아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요?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때 은숙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한 건 누구야? 내가 6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런데도 너희 눈치 보느라 자주 가지도 못했어. 엄마, 집도 공짜로 내어주고 매일 가서 손주들 돌봐주고 집안일까지 해줬는데 그런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돈에 욕심 많다고? 은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내가 원한 대로 해준 거야.
이제 정말 멀리 떨어져서 살 거니까 자유롭게 살아. 그 주말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 팔았다는 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더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잖아.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생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은숙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늦었어. 이미 계약했고 내일부터 새 주인이 들어간다. 어머니, 치사하게 정말 이럴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너희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묻니? 며느리는 한참을 울면서 사과했지만 은숙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새 주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아들 가족은 황급히 짐을 싸서 처가 근처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민규야,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희 아내가 원한 대로 이제 정말 남처럼 살자. 은숙 씨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후 은숙 씨는 15억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꽃밭을 만들고 작은 텃밭도 꾸몄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부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동네 할머니들과 차 한 잔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은숙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손주들이 그립긴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말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살아야지. 은숙 씨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권했던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생활을 주었으니 이제 서로 만족하는 거겠죠. 그리고 은숙 씨도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있는 삶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숙 씨의 선택이 너무 극단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였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것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